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즐기고 계신데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준비 운동.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면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이 아닌 자칫 몸에 무리를 주는 부작용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의 준비 운동, 마음 공부도 병행하면 좋을 텐데요. 매일 즐겁게 생활하려면 혹시 닥칠지 모를 어려운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장애물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준비 운동을 잘해서 즐기는 스포츠처럼 우리 마음의 준비 운동, 마음 공부도 잘 챙겨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양미 한의원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한방 성형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우리나라가 성형 강국이라고 할 정도로 성형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특히 요즘에는 한방 성형에 대한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방 성형을 좀 선호를 하시는 건가요? 성형 강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성형 강국이 된 이유부터 살펴보면은 네. 왜 요즘 이렇게 한방 성형이 인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제 사회적 트렌드가 자꾸 바뀌죠. 네. 그러니까 바뀌다 보니까 사회적 트렌드가 웰빙이 된 지 꽤 오래됐죠. 아, 그렇죠. 웰빙에 대한 어떤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질병 위주의 어떤 의학적, 네. 건강적 관점에서 요즘은 건강 유지의 관점으로 의학적 패러다임도 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건강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항노화죠. 항노화 네. 분야에 항노화 분야가 새로운 의학의 화두로 떠올랐고 확고한 연구 주제가 된 것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항노화의 대표적인 게 동안이죠, 동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 미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높아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건강하고 이 아름다움, 미에 네. 대한 외모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개인의 만족감과 어떤 타인과의 차별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현대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외모나 육체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다. 이 불만에 대한 고민은 신체적 질환 이상으로
심각한 경우가 많죠. 네네. 외모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로 인한 우울증,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용, 성형술이 범람했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성형 강국이 될 정도로 그런 추세가 이어져 왔죠. 네네. 그랬더니 필연적으로 많은 성형수술과 과도한 시술들 네. 이후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것들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후유증 같은 것도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름다워지는 것도 좋긴 좋은데 부작용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후유증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네. 그런 결과 이제 사람들이 다시 건강하고 안전한 시술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형적 트렌드도 조금씩 바뀌어요. 예전에는 성형 수술한 걸 자랑하기 위해서 네. 좀 피곤하게. 과도한 성형 수술을 했어요. 코를 높이는 것도 살짝 높이는 게 아니고 나 수술했다 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하게 수술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좀 자연스럽게 또 균형 있는 성형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 없는 네. 어떤 한방 미용 성형 진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사실 좀 한방 성형하면 좀 그게 뭐지?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한방 성형이 일반 성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네. 한방 성형이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태를 바꾸는 일반적인 성형 수술과는 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한방 성형은 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 상을 바꾸는 겁니다. 형이 뭐고 상이 뭐냐 네. 이렇게 또 궁금하실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촛불을 생각해 보죠. 촛불의 모양, 네. 그건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촛불에 불을 켜서 촛불이 일렁일렁거리는 느낌, 네. 그걸 우리가 상이라고 합니다. 네. 저 사람 인상 좋다 할 때 그 상, 그 이미지가 바로 이제 상인 거죠. 한방 성형은 형태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코에 대한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코를 높이고 싶어요. 이거는 플라스틱 서저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네. 성형 수술이고요. 한방 성형은 그보다는 개인의 코 하나 단일에 대한 어떤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조화, 균형을 이루는 시술을 하는 거죠. 네. 보통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여타 우리가 일반적인 성형 수술, 과거에 유행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수술은 뭐 형태를 바꾸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코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코를 높입니다. 코를 높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네. 이마랑 턱이 그렇죠. 좀 낮아 보이죠. 네. 그래서 또 이마와 턱을 높이게 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대가 꺼져 있죠. 광대에 또 네. 광대를 높이고 보형물도 채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냥 얼굴 전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목숨을 걸고 네. 또 안면 재건을 하는 뭐 수술을 감행하기도 하지요. 이런 어떤 미용, 성형의 행태가 이제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고 있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시술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탈개성화가 돼요. 탈개성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남에 모처에 네. 나가면은 이제 그런 분들을 네. 풍자해서 말하는 게 있죠. 쌍둥이들이다. 네네네. 근데 어떤 쌍둥이냐? 의란성 쌍둥이다. 뭐 의사의 손으로 네네. 만들어진 쌍둥이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강남 미녀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죠. 우리가 논어에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뭐든지 지나치면은 화를 부른다. 그렇죠. 독이 된다. 부족하면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꼭 뭐 우리 삶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성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성형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얼굴은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기관이죠. 네. 얼굴에 있는 다양한 근육들, 표정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들을 이용해서 표정을 짓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얼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은 저 사람 눈이 이뻐,
코가 이뻐, 입이 이뻐 이런 어떤 개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네. 이 눈, 코, 입의 어떤 조화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균형과 조화로움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품, 예를 들면은 아그리파의 어떤 조각상을 보고서 잘생겼다, 네. 뭐 이런 뭐 조각적인 얼굴이지만 하지만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긴 힘들어요. 네. 그죠? 그것은 감정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이죠. 생동감 있는 감정, 그리고 얼굴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생명력,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질 수 있는 아름다움은 한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바로 이것이 앞서 설명드린 상, 이미지입니다. 네. 그렇죠. 한방성형은 이 상, 이미지를 바꾸는 시술이고 한방성형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바꾸면은 형태를 바꾼 것 못지않게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한 거네. 그래서 한방성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사실 부작용도 덜하고 또 그냥 뭐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이미지를 좋게 변화시켜준다 하면 사실 굉장히 관심은 가는데 이게 네.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형태를 바꾸는 시술은 네.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 시술자가 상담자가 원하는 형태에 대한 네. 어떤 서로 니드만 맞추면은 그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죠. 네네. 하지만 이제 상을 바꾸는 작업은 그보다 조금 더 어떤 깊은 네. 심오한 철학이 필요하죠. 네네. 우선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마다 어떤 그 개인화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장점, 네, 특징. 네. 어떤 개인적인 특징에 대한 존중을 통해 갖고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주고 네. 단점은 개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을 가지고선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 한방성형의 시작입니다. 네. 그럼 첫인상이 실제로 변화가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의 첫인상이 보통 얼마 만에 결정이 되는지 아세요? 뭐, 한 하루 정도? 아닙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보통 1초나 7초 사이 딱 처음 봤을 때 그때 정말로 이미 결정이 처음 된다. 봤을 때. 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을 초도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럼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외모가 아닐까. 그렇죠. 네. 외모 맞습니다. 근데 그 외모 중에서 눈이나 코, 입, 이 사람이 눈이 너무 이쁘네, 코가 너무 이쁘네, 입이 너무 이쁘네 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미보다는 그 사람이 만약에 인사를 할 때 네. 굉장히 아름다운 웃음으로 미소를 띠면서 만나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갖는 첫인상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겠죠. 네. 미소에 대한 어떤 느낌이 첫인상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미소도 그냥 미소가 아니에요.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가식적인 미소를 팬 아메리칸 미소라고 하는데 이제 승무원들이 고객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친절한 웃음을 하는데 사실 가식적인 웃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듀셴 미소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심리학자 듀셴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온 건데 듀셴 미소를 상대방에게 지었을 경우에 어떤 첫인상에 대한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듀셴 미소는 아기가 엄마한테 이렇게 짓는 웃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듀셴 미소죠. 근데 이 듀셴 미소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하커랑 켈트너라는 심리학자들인데 이분들이 30년간 어떤 연구한 게 있어요. 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같은 조건에서 듀셴 미소를 많이 짓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소를 지는 거는 첫인상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에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미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미소를 만드는 것은
한방 성형이 제가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미소를 만드는 얼굴에서 미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표정근입니다. 네. 얼굴에는 좌우 22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합쳐서 뭐 43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44개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표정근들이 있죠. 네. 이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조합을 이루어서 미소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이 한방 성형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침이죠. 이 침을 사용하는데 침을 사용해서 이 미소침, 표정근의 어떤 기능, 떨어진 기능들을 정상으로 돌려넣어서 이 미소를 짓기 쉬운 얼굴로 만들어 놓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면은 우리가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있어도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네.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은 웃는 얼굴이라는 거. 이걸 한방 성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네. 이것을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시술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저렇게 웃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가 웃는 모습도 건강한 사람들은 또 건강한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다른 분한테 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저는 미소를 만드는 한의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이게 미소를 만드는 게 이제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제가 어느 순간 자각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시술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시술이나 수술을 하면 좀 표정 없어진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오히려 좋은 표정을 만든다니까 네. 저부터도 네.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또 현재 내 모습에 대한 뭐 변화에 관심도 많지만 이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 방금 우리 MC분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술을 할수록 표정이 없어진다. 네. 이 부분과 이 노화를 같이 섞어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큰 변화가 뭘까요? 주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굴로 말하자면은 얼굴이 꺼지는 거랑 네. 처지는 겁니다. 처짐은 중력에 의해서 얼굴의 이제 볼륨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 네네. 꺼짐은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드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은 네. 신체의 대사 기능, 뭐 어떤 생합성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몸에 있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 밀도, 뼈도 그냥 항상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뼈의 밀도가 줄어들게 네.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데가 골밀도가 줄어들면서 눈에 띄는 데가 가장 얇은데 눈 밑입니다. 눈 밑. 그래서 눈 밑에 구멍이 점차적으로 밀도가 떨어지면서 푹 꺼지게 돼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눈 밑이 꺼지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눈 밑이 넓어지고 광대뼈도 이렇게 뒤로 들어와서 밋밋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이 뼈를 덮고 있는 골격이나 지방층들, 근육이나 지방층, 골격을 덮고 있는 네. 근육이나 지방층도 이렇게 줄어들어서 많이 이렇게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줄어들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지속된 중력의 영향으로 처진다고 했죠? 네네. 얼굴의 볼륨이 밑으로 처지면은 볼살 그리고 이제 광대나 이 부위에 뼈에 붙어 있어야 될 살들도 같이 더 이상 이제 밀도가 네. 떨어진 뼈에 붙어 있을 데가 없어서 점점 처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주름인 팔자주름 이런 것들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광대 밑으로 더 처지게 되면은 턱선까지 처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네. 턱 밑에 생기는 마리오네트 주름 네. 같은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노화의 현상으로 처짐과 꺼짐의 현상으로
주름이 생기는 거를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걸 시술하기 위해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채우죠. 네. 주름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채우게 됩니다. 음. 보통 필러 같은 하이루론을 사용하는 이제 필러나 아니면 네. 지방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이 꺼진 부위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처져 있는 부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보톡스 같은 걸로 마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톡스로 우리 얼굴 표정근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마비시키면은 연결된 다른 부위까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정을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억지로 채워진 주름 부위는 웃을 때 그리고 표정을 만들 때 굉장히 거북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꺼졌다고 채우고 처졌다고 마비를 시키게 되면은 점점점 얼굴이 표정을 잃어가는 그런 얼굴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게 동안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웃을 때 표정을 지을 때 주름이 지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좀 더 많이 처지고 많이 꺼져 있는 그런 부분이 눈에 거슬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미적인 차원에서 네. 거슬리는 부분인데요. 이 꺼진 부분을 좀 더 원래의 기능을 찾을 수 있게 당겨주고 처진 부분을 많은 조직이 꺼져 있는 부분들을 재생산시켜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젊은 나이로 돌아가서 안티에이징적인 측면에서 네. 젊은 나이로 돌아가서 자연스러운 주름 해소 그리고 노화 예방에 치료가 될 수 있죠. 그럼 한방 성형으로는 그 말씀하신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사실 한방 성형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양방에서 할 수 있는 시술들도 가능한 시술들이 많습니다. 네. 단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프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나 네.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나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시술이 많이 행해지지 않을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건강하고 그리고 올바른 어떤 미적 접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물론이죠. 그 실질적으로 어떤 미용 시술이든지 간에 어떤 즉효성 시술의 효과가 담보가 되지 않고서는 네. 시술의 의의를 찾을 수가 없죠. 네네. 요즘은 근거 중심 의학의 시대라고 해서요. 네네. 만약에 이제 어떤 시술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인 동일한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올바른 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논문으로 이렇게 네. 항노화나 아니면은 그 뭐 피부 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방 성형에 대한 근거들이 하나하나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방 성형으로 좀 주름 치료를 하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좋은가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외적인 노화 요인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피부의 탄력성도 떨어지고요, 신축성도 저하돼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네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주름은 그래서 피부 노화로 인한 증상 중에서 이제 육안으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죠. 네. 특히 이제 피부에 갈라진 선으로 나타나는 팔자주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네. 얼굴의 노화 현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주름을 치료할 때 역시 이제 주된 치료 기구를 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침을 사용해서 주름 밑에 있는 피하 침부층을 자극하게 되면은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피부가 차오르는 느낌도 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처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변의 표정근들에 대해서 이제 근육이 자극을 주면은 근육이 당겨지는 어떤 리프팅의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주름을 치료할 때
당겨주고 채워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주름을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콜라겐 생성 자체를 도와준다 그러면 뭐 미용적으로도 예뻐지겠지만 좀 건강 같은 부분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른 효과가 실제로 있나요? 내 몸에 콜라겐 형성을 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는 네. 자극하는 부위에, 그러니까 침을 자극하는 부위에 어떤 한방 성형 시술, 다른 시술을 이용해서 자극하는 부위에 피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방 성형의 굉장한 아주 보배 같은 특징은 그 외에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아름답다, 뭐 이쁘다, 뭐 좋은 미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이 뭡니까? 몸이 건강해야 돼요. 네, 그렇죠. 튼튼해야 되죠. 한방 성형술의 특징은 뭐냐면 전신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침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침은 혈자리에 놓게 됩니다. 혈자리에 놓게 되는데 얼굴은 우리가 제향지회라고 해서 네. 수삼양경, 족삼양경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인체는 12가지의 경락이 있는데 그 중에 손에 흐르는 3가지 양경과 다리에 흐르는 3가지 양경이 만나는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네. 12개 중에 6개의 경락이 만나는 곳이에요. 아. 특히 이제 얼굴 부위에는 다기다연한 성질의 조경명 위경이 많이 분포가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양경들, 경락이 많이 분포되는 얼굴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경근, 피부, 경혈을 막 자극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위기의 작용을 충분하게 발동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표면의 순환도 돕고 그리고 전신적인 기능의 부조화를 조절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한방 성형 시술을 한 다음에 물론 이제 얼굴도 이뻐졌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술한 다음에 잠을 잘 자게 되었다. 몸이 너무 개운하다. 컨디션이 너무 좋다. 전신적인 어떤 증상들을 개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효과를 못 본다 하더라도 백보양보 하더라도 네네. 이러한 효과가 한방 성형술을 받는 동안에 뭐 국소적인 효과만 있다, 전신적인 효과 없다, 국소적인 효과만 있다고 백보양보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 성형술이 의의가 있는 게 어떤 노화의 시작이 네. 한 달, 뭐 몇 년이라도 뒤쳐져서 남들과 노화가 시작되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시술법들이 좀 궁금합니다. 한방 성형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술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방 성형도 양방과 같이 다양한 시술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그때 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안면 윤곽 보정이나 안면 비대칭, 리프팅이나 어떤 주름 개선, 또 혹은 안색 개선에 특히 효과가 있는 3가지 시술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이 시술을 소설 제목 네. 삼총사에 비유해서 네. 한방성형 삼총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네. 귀엽네요. 미소침, 매선침, 윤곽약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미소침 어떤 건가요? 미소침은 제가 이제 삼총사 중에 대장격인 아토스라고 표현을 아토스. 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미소침 시술을 받은 어떤 뭐 미술계통, 네. 미술계통의 패션 계통의 어떤 네. 잡지의 편집장께서는 이 침술에 대해서 이건 초현재적 침술이다라고 이렇게 극찬하면서 기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이 미소침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이미 외국의 많은 셀럽들이 코스메틱 아큐펑처라는 제목으로 CNN이나 뉴욕타임즈 그리고 팍스뉴스 등의 주요 언론에 보도가 돼서 네. 한국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미소침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1600년 전에 중국 의학
서적 중에 침구가불격이라는 서적이 있어요. 이 서적을 보면은 이런 코스메틱 아큐펑처 미용 친구에 대한 문헌이 있습니다. 1600년 전입니다. 네. 이 1600년 전부터 이 미용 침술이 이어져 왔는데요. 상당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 말씀드렸듯이 직효성과 안전성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이어져 올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이제 침술에 대한 안전성이야 뭐 우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네. 벌써 인정했죠. 그리고 이제 이 시술에 대한 직효성은 벌써 여러 실험 케이스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미소침은 현재는 이 고대의 어떤 경락 이론과 그리고 현재의 어떤 해부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근육도 바로 잡아주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경락의 기능을 또 조절해줘서 네. 얼굴을 점차 아름답게 하는 시술이죠. 그래서 이런 뭐 미소침 시술을 하게 되면은 안면부의 어떤 기혈 순환 촉진도 되고요, 그 림프 순환 그리고 피부 호흡도 촉진시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신적인 어떤 기혈 순환도 조절해서 전신의 기능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효능이 있다 보니까 다음 이제 삼총사의 두 번째 주인공도 좀 궁금해지는데 매선침은 어떤 건가요? 매선침은 미소침과 비슷한데 네.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삼총사 중에 프로토스라고 표현을 하죠. 프로토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매선침은 한의학 이론인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의 어떤 정기신형 관계론을 기본으로 삼아서 네. 역사적인 뿌리를 깊게 갖고 있는 침법입니다. 이 매선침은 이제 현대에 들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얼굴에 약실을 주입하는 요법입니다. 네. 약실을 주입하게 되다 보니까 침보다 효과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내에 약실을 주입하게 되면은 철골 이제 건축물에 있어서 철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강한 철골을 주입하게 네. 돼서 주입하는 방향에 따라서 피부 라인을 따라서 어떤 또 힘의 방향에 따라서 이 리프팅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강한 철골을 넣어서 철골을 넣게 되면은 그 실이 자입한 부위에 콜라겐 합성 네. 이런 게 촉진이 되면서 피부 재생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선에 사용하는 약실은 그래도 이제 현대 과학의 힘을 빌려서 요즘에는 녹는 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자입한 자리에서 실이 녹으면서 그 자리에 콜라겐 어떤 캐번, 콜라겐 덩어리들이 모이면서 피부 형성, 피부 재생이 촉진이 돼서 탄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시술은 어떤 건지가 더 궁금해지는데 윤광 약침은 어떤 시술인가요? 네, 윤광 약침은 제가 이제 피부 삼총사 중에 아라미스라고 불리는 네. 시술인데요. 안면부에 불필요한 노폐물도 있고 네. 독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과잉된 어떤 지방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치료가 바로 윤광약침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런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기혈순환 역시 개선해주는 치료죠. 윤광약침의 주성분은 산삼이랑 사양, 우황, 자거 등의 약재입니다. 네. 딱 말만 들어도 되게 좋은 약재를 많이 쓰죠. 네. 우리가 이제 산삼은 보통 혈액과 진행을 순환시켜서 기운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기혈 진액의 순환을 촉진해 주는데요. 피부에 들어가고선 순환을 촉진해줘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독소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사양은 막혀 있는 기운을 뚫어주는 대표적인 약재죠. 그리고 네. 이제 우황은 열독이나 습담을 제거하는데 효능이 뛰어난 약재입니다. 그래서 네. 사양과 우황을 통해서 열독과 습담, 막혀 있는 부분들을 뚫어줘서 기혈순환을 촉진해주고 배출해주는 효과를 하는 거죠. 네. 또 이제 윤광약침의 또 다른 성분인 자아건은 노화의 주범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이제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윤광약침은 이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볼살이 퉁퉁한 분들이 있죠. 네. 이런 분들이 리프팅을 원할 때 다른 한방 성형술과
병행을 하거나 노화로 인해서 이제 탄력이 떨어졌을 때 피부 상태를 개선할 때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네. 저는 한방성형이 그냥 좋다고만 들었는데 오늘 아주 효능과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한방 성형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녹차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녹차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차 중에 하나죠. 네. 이 녹차는 혈당을 떨어뜨리고 지방을 분해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녹차가 많은 효능을 가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카테틴이라는 성분인데요. 네. 녹차에는 풍부한 카테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고 암의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녹차를 재배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타 지역보다 암 유발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뿐 아니라 카테틴 성분은 당질의 소화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과 함께 노폐물이나 중금속 등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카테틴 성분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운동하기 전에 녹차를 마셔주면은 이제 카테틴 성분이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과 중성지방을 이뇨작용으로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탈취 효과가 있어서 입안의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입냄새는 물론 충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면도 항상 있는 네. 법이죠. 커피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계시는 성분인 카페인도 녹차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카페인 성분은 집중력 향상이나 어떤 지방 분해 촉진, 운동 능력 향상, 피로 회복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긴 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셨을 경우에는 오히려 신경이 과민이 되고 수면도 방해가 받을 수 있고요. 또 위장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이 점을 꼭 참조하셔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참고해 봐야겠네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녹차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나이로 52살이고요. 네, 157에 몸무게 한 73, 네, 4쯤 됩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선생님. 네. 예. 불편하신 분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예, 제가 그 오른쪽 팔이 네. 뭐 뒤로 돌리거나 뭐 네. 위로 이렇게 뻗거나 하면 팔하고 어깨에 연결되는 그쪽인 것 같은데 통증이 있어서 팔을 뭐 뒤로 하거나 그렇게 쓸 때 지금 아픈 지가 좀 됐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치료를 안 받아보셨어요? 이게 근데 이제 네. 특별하게 뭐 옷 입을 때나 그럴 때만 이제 잠깐씩 그렇고 보통 이제 뭐 집안일을 하거나 그런 걸 할 때는 특별하게 아픈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네. 그냥 아픈데 하고는 예 치료를 아직 안 받았어요. 다른 거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눈물이 되게 많이 나서 네. 아주 과도하게 많이 나서 제가 네. 눈물길 수술을 한번 했는데 네. 수술을 하고도 그게 안에 그 눈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그 실리콘을 빼고 나니까 또 그전하고 똑같은 증상이 나서 그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네, 눈물도 많이 나시고요. 두 개는 다른 예. 질환이시네요. 뭐 불편한 건 두 가지신가요? 뭐 갱년기다 보니까 네. 숙면도 좀 못 취하는 것도 있고 뭐 자. 홍조라든가 한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지금 수시로 상담을 넣습니다. 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예. 우선은 팔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지금 이제 주무실 때 혹시 오른팔이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주무실 예. 때 돌아 누울 때 잘못 돌아 누우게 되면은 막 아파서 예. 깬 적은 없으신가요? 자다가 깬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다가 깬 적은 없어요. 아직 예. 이제 크게 뭐 예.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뭐 설거지를 예. 하시거나 청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다가 깬 적도 없으시니까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이 어깨 오른쪽 팔은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 예.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옷 입는 일 빼고 예. 만세나 뭐 어깨를 올릴 일이 많이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ROM이라고 하는데 예. 관절의 정상 가동 범위까지 끝까지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 많이 염증이 오래돼서 석회까지 됐는데 그걸 인식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벌써 수개월 오래됐는데 예. 뭐 크게 팔을 높게 들어 올리는 예, 일이 옷 예. 입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모르고 계셨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옷 입을 때뿐만 아니라 밥 예. 먹으려고 어깨 들어 올리는 정도도 힘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석회화나 어떤 굳은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은 자다가 누르기만 해도 아파서 자꾸 깹니다. 더 진행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그럼 치료는 어떤 것이 좋으냐? 한의원 치료 좋습니다. 다만 이미 증상이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될 걸로 권해드립니다. 네. 이거는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세가 52세예요. 그러면은 폐경이 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폐경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죠? 이게 뭐 몇 달 전에 아주 잠깐 비친 적도 있고 네네네. 좀 해서 폐경 중이시네요, 그죠? 예. 자, 눈물이 많이 나오는 거는 언제부터죠? 작년부터였나요? 아니요, 이거는 증상이 몇 년 돼서 제가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아, 오래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 예. 갱년기와는 좀 다른 어떤 이것도 역시 기질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과에서 수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제 예. 눈물 길이나 아니면은 예. 뭐 어떤 누관, 그러니까 눈물 길이나 그 누관 옆에 있는 다른 조직들이 예. 이상이 있다는 어떤 진단을 받으셨나요, 혹시? 그건 아니고 눈물 그 구멍이 이제 너무 좁아져서 눈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쳐서 그렇죠. 그걸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네네네. 있게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고 6개월 후에 그 실리콘은 보통 다 제거를 하고 나면 실리콘 그 삽입했던 네네네네. 그 자리로 보통 눈물이 빠지나 봐요. 다른 분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제거를 하자마자 바로 전하고 똑같이 바깥으로 흘러 예. 넘쳐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 있어서 기질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 좀 어깨도 그렇고 이 눈물 부분도 그렇고 이 기질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 자체가 손상이 된 거예요. 어깨는 어깨 관절 부분이 손상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예. 누관이 손상된 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수술을 권유받았으면은 재수술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선은 안과에 한번 다시 재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늦출 이유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네. 좀 치료를 빨리 받아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